과연 에드워드가 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감자 있는데 감자가 아주 실이 좋아요. 토실토실한 게 오늘 제가 이 감자를 가지고 요리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감자와 연어. 궁금하시죠? 어떤 요리가 나올지 그럼 따라오실래요? What would best please your palate? A harmony of potato soup that oozes the piquant scent of garlic and smoked salmon. This is how potatoes really taste. Fried salmon and potato risotto create the genuine taste of potatoes. Words are no longer necessary. Experience the enchanting taste of potatoes right now. 자, 오늘은 이렇게 물퉁물퉁 못생긴 감자를 가지고 감자 스프와 팬에 구운 연어, 감자 리조또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만들어질 게 이제 마늘 퓨레가 되겠는데요. 알루미늄 포일을 이렇게 잘라 두신 뒤에 올리브 오일을 좀 부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시고 이제 깐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약간의 소금, 또 약간의 후추를 넣어주신 다음에 로즈마리 잎사귀 몇 방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뒤에 오븐을 180도의 온도에서 조리하시는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통마늘을 쓰시는 것과 깐마늘을 쓰시는 것에 온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깐마늘을 쓰실 때는 낮은 온도에서 적은 시간에 조리를 하셔야 되고, 통마늘 요리하실 때는 조금 긴 시간 동안, 사실 이 껍질이 있으니까요, 이 열이 침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조금 긴 시간을 요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0도 열에서 한 5분 정도 쿠킹하신 뒤에 120도로 낮추셔서 한 10분 정도 쿠킹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늘이 노랗게 구워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노랗게 구워진 마늘을 썰어 주시는데요. 어차피 이 습에 들어갈 거니까 뭐 아주 잘게 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운 마늘 퓨레를 다듬어 주시고요. 그 뒤에 이 감자를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그냥 듬숭듬숭 잘라주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샬롯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샬롯과 감자, 구운 마늘이 준비되었습니다. 스프를 만들 텐데요. 팬에 불을 올리시고 버터를 한 2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주신 뒤에 버터가 어느 정도 녹으면요, 썰어두신 샬롯과 감자 그리고 구운 마늘을 함께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구운 마늘의 향이 근사하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감자 스프를 항상 끄실 주의하실 부분이 너무 색깔이 많이 나서 감자가 좀 누른다든가 샬롯이 타버리게 되면요, 스프를 만드실 때 이렇게 거뭇거뭇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아주 잘 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유를 붓고요. 크림을 부어주겠습니다. 감자 2개 정도의 분량의 스프니까요, 우유는 한 700ml 정도 부어주시고 생크림은 한 100ml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스프가 요리가 되어지는 동안 사탕무에 제가 연어를 절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사탕무, 비트라고 많이 불려지죠. 섬유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블렌더에 그냥 생걸로 그냥 그대로 넣고 가르셔도 주스로 드셔도 상당히 좋아요. 이 비트를 껍질을 벗기신 뒤에 집에 있는 박스 그레이터, 치즈 가는 것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은 볼에 담으시고 이렇게 갈아 주셔 갖고요, 이렇게 갈려진 비트에 타라곤, 딜, 그리고 바닷소금을 같이 섞어서 넣어준 뒤에 연어에 올리시고 이제 저장을 해 주시는데, 그때 사용하실 부분이 바로 연어에 저장을 해 주시면 비트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쪽까지도 너무 많이 색깔이 절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즈 클로스를 사용하셔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트에 절인 연어입니다. 이 비트 가른 것에 절이실 때는요, 항시 24시간 전에 절여 두셔야 비트의 은은한 향이 이 연어가 다 끌어안고 풍미가 극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조리할 것이 메추리알인데요, 우선 물을 끓여 주시고요, 이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 주세요. 이때 물의 양과 식초의 양이 7:3 정도의 비율이면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와플 포테이토, 씹히는 맛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와플 포테이토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물이 좀 어느 정도 끓는 동안 포테이토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뭐 집에 이 만돌이라는 기계가 없으시면요, 그냥 얇게 슬라이스 하셔서 그냥 바삭하게만 튀어 주시면 그 씹히는 맛을 충분히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와플 포테이토가 있는데요, 보이시죠? 우리 아침에 서양 요리에서 많이 드시는 와플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와플 포테이토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튀겨서 준비해 놨어요. 아주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불에서 살짝 빼준 뒤에 국자를 넣어 주시고요, 메추리알을 살짝 넣어주세요. 이때 국자를 넣는 이유는 표면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중불 정도에서 한 1분 정도? 1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의 중간 부위는 아주 소프트하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흰자는 익었고요, 노른자는 이렇게 놀고 있다는 느낌,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감자 수프를 만들어 둔 수프를
바로 다 갈까요 그냥? 자, 이 정도면 마늘과 어우러진 감자 냄새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절여두신 사탕무에 절여두신 연어 잘라주시는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연어가 이 빨간 비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꽃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신 뒤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툭 놓는다는 느낌으로 사워크림을 조금 떼서 긁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사워크림을 주시는데 이번엔 좀 제가 다른 테크닉을 써볼게요. 붓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긁어주세요. 와플 포테이토를 하나 올려주시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연어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 후 반숙을 메추리알 반숙을 올려주시는데 이때 한 가지의 테크닉, 칼로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지금 보이시죠? 노른자가 익지 않은 것. 차이브 한쪽을 썰으셔서 올려주시면 한 개의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만들 요리 팬에 구운 연어 그리고 감자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는 180g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칼집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거. 뭐 꼭 정석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칼집을 내어서 굽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선 연어를 이렇게 이제 잘라 넣었고요. 고추간, 소금간을 하시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셔서 한 2테이블스푼 정도로 넣어주신 뒤에 이 연어를 구워줍니다. 제가 생선 요리할 때 말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나요? 2번 이상 뒤집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연어가 이제 올려져 있고요. 이제 감자 리조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샬롯을
다져 주시고요. 이 다져진 샬롯에 감자를 쌀처럼 작게 썰어 주시면 돼요. 한 0.5cm, 그러니까 한 5mm 정도의 두께. 그래서 미리 제가 이 감자를 잘라 두었는데요. 팬을 올리시고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버터를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버터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녹아지고 있는데, 이 녹아진 버터에 샬롯을 넣어 주시고요. 잘라두신 감자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감자를 볶아 주시는데, 감자 한 개의 양에 크림이 한 350ml 정도가 필요해요. 자, 후추 간 해주시고요. 소금 간 해주세요. 후에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간을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조또를 만드시는 동안 빌, 사실 연어 요리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향내도 아주 독특하면서 이 연어 자체의 맛을 상당히 향승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딜을 넣어주시고, 이제 감자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느 정도 크림이 졸아서 리조또의 정도의 이제 농도가 나오면 그때 쓰셔야 될 것이 바로 파마산 치즈입니다. 박스 그레이드를 쓰시고 이렇게 파마산 치즈를 넣어 주신 다음에 한번 살짝 익혀 주시면 치즈가 녹으면서 감자가 서로 이렇게 쫙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연어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면이 익었어요. 버터를 연어 위에 조금 올려서 두시고, 리조또에 넣었던 딜도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이 팬 자체로 두시면 이 지금 팬 자체가 남아있는 열이 그리고 그 기름이 서서히 이 연어를 익혀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연어를 두었고, 이제 감자 리조또도 완성이 되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보이시나요? 이 끈적끈적하게 지금 이제 조리가 됐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요리가 잘 됐어요. 다음번에 만들 요리가 피클입니다. 피클인데 오늘은 흔히 드시는 오이 피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버섯으로 피클을 만들어 보겠어요. 사실 갑자기 버섯 피클?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피클 자체가 주는 그 애시디티가 연어의 텁텁한 맛을 바로 그 입 안에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피클을 만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레시피에 정확하게 팔로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 설탕 50, 물 100, 식초 100, 50, 100, 100 잊지 마세요. 이 200ml 정도 되는 물에 식초를 다시 200ml 정도 넣었습니다. 후에 넣으실 것이 바로 설탕인데요. 이 설탕하고 50의 설탕을 넣었고요. 다음에 피클링 스파이스, 이 피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클로브부터 시작해서 코리앤더 시드, 베일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넣어 주셔서
한번 딱 끓이신 뒤에 30% 정도까지, 그러니까 총 250ml의 양이 들어갔으면요, 한 45ml, 한 50ml 정도까지 줄여주시면 향도 좋고 맛있는 피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버섯은 그냥 통째로 뭐 새송이, 표고버섯, 양송이, 뭐 느타리가 있으시면 느타리도 괜찮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 두시고 버섯을 그냥 이렇게 담그시는 거예요. 담그신 뒤에 만들어진 피클링 스파이스와 피클 주스를 부으셔서 호일이나 랩을 싸서 이렇게 덮어주신 뒤에 냉장고에서 한 이틀 정도 두시면 이렇게 버섯 피클이 만들어집니다. 다음번에 조리할 부분이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도 녹색 채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조리를 하시면 영양소의 파괴가 심해져요. 그래서 복눈둥 마눈둥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으신 뒤에 소금 간, 후추 간 하셔서 끝내주시면 돼요. 만들어진 감자 리조또, 그리고 구워 놓으신 연어를 올리시면 돼요. 구워진 연어를 그 리조또 위에 살포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금치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만들어 두신 버섯을 작게 자르셔서 이것도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흙 뿌려주듯이 흙 뿌려주세요. 약간의 좀 커리 향이나 칠리 향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 미리 피망 오일을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망 오일을 올려주시면 돼요. 악마의 음식이라고 전대받던 감자를 오늘은 화려하게 재탄생시켜봤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자, 평범한 감자지만 오늘처럼 특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냉장고를 문을 열고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찬밥 신세인 음식 중에 언제 팔자가 바뀌어 내일이면 귀족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길지 모릅니다. 평범한 식재료의 화려한 재탄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